기상청이 지난 3월 25일 새로운 기후 평년값을 공개했습니다. 기후 평년값은 기후변화 분석은 물론 방제나 농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준 지표로 활용되는데요. 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기후 평년값으로 나타난 기후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상청이 10년 만에 새 평년값을 내놨습니다. 날씨 정보를 보면 평년보다 비가 얼마나 더 내렸다, 꽃이 일찍 폈다, 기온은 높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평년값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이 평년값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평년값은 이제 과거 30년 동안의 기온이나 이제 강수량 같은 기상 요소를 평균해서 나타낸 값입니다. 예. 그러니까 1981년에서 2010년까지 30년 동안의 평균값을 지금까지 우리가 기준값으로 사용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평년값이 세계기상국의 기준에 따라서 10년에 한 번씩 갱신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20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후평년값이 이제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는 것이죠. 예. 기상청은 1991년에서 2020년까지 최근 30년 동안의 기온과 강수량 등을 평균한 새로운 기후평년값을 다음 달부터 기후 요소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지난 3월 24일에 발표를 했죠. 예. 우리나라는 1997년 이래 6번째 기후평년값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기후평년값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말이죠. 기후변화 분석, 예측의 기본이 됩니다. 예. 이외에도 방제라든가 건설, 농림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기준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죠. 예. 네. 이 평년이라는 말이 막연하게 보통 날씨 그리고 평균 날씨 정도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과학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었군요. 벚꽃 개화가 빨랐던 이유로 연평균 기온 상승이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온이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이번에 발표한 기상청의 신기후 평년값, 이게 이제 1991년에서 2020년이죠. 여기에 따른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2.8도로 이전 평년값,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리면 이제 앞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980년에서 2010년까지 네. 네. 이 자료인 12.5도보다 0.3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10년 평균 기온으로 보면 1980년대보다 2010년대가 0.9도가 더 높았습니다. 네. 이번 기후평년값 자료를 보면 지구온난화 기온이 전국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중부 내륙지방 중심으로 좀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강원 영서지방, 또 경기 남부지방, 강원 영서 서부, 충북 서부 지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 네. 갈수록 우리나라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지구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의 거의 1.5배 이상 좀 빠르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새로 발표한 기후평년값을 보면 1년 중 모든 달에서 기온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최고 기온은 0.2도 상승을 했지만 최저 기온도 0.3도 상승을 하면서 최저 기온의 상승이 더 컸습니다. 대부분 주요 도시 기온은 이전 평년과 비교를 해서 0.3도에서 0.4도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신평년값이 12.8도로 전국 평년과 같았고요. 그 외 제주는 16.2도, 부산은 15.0도로 다른 주요 도시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기온이 상승하면서 폭염, 열대야 현상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폭염은 이전 평년이 10.1일이었는데 신평년이 11.8일로 1.7일 증가했는데요. 좀 특이한 것은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그러니까 최근 10년 사이 기후값은 14.9일로 신평년보다도 무려 3.1일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열대 역시 이전 평년이 5.3일, 신평년이 7.2일로 1.9일을 증가했는데 최근 10년 기후값은 9.9일로 신평년 평균값보다 2.7일 많아요.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네. 2010년대 이후 기온의 증가폭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크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한파일수는 감소를 했습니다. 이전 평년이 5.7일이었는데 신평년이 4.8일로 0.9일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예. 네. 폭염과 열대야 일수는 늘어났지만 한파는 줄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강수량의 변화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신규 평년값을 보면 강수량 변화가도 보면은 전국 연 강수량은 1306.3mm로 이전 평년값인 1307.7mm하고 뭐 비슷합니다. 네. 지역으로는 중부지방은 감소한 반면에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증가했는데요. 일단 이 강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로는 2010년대 이후 작년만 비가 많이 내렸지 거의 모든 애들이 여름에 마른 장마, 늦장마 등으로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기후 평년값 분석에서 기온과 강수량 외에 관측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온과 강수량 외에 해양 수온 분표도 이번에 이제 추가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해양 수온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신평년의 해양 수온이 이전 평년보다 0.2도에서 0.3도 높아졌습니다. 이외에도 계절 길이도 관측을 했는데요. 봄과 여름은 사이씩 길어지고 그 봄도 길어졌습니다. 네. 우리 이제 봄은 자꾸 짧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만 겨울은 7일 짧아졌다는 사실도 발표를 했고요. 네. 기상청은 이번에 발표된 신기후 평년값을 종전과 달리 219개 시군 단위로 제공하기로 해서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로 했는데요. 통계에서도 83개에서 92개로 확대를 하면서 유용하게 기후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4월서부터 공개되는 신기후 평년값은 기상자료 그 방 포털이 있습니다. 기상청. 거기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게 있는데 아까 앞서서 10년 평균 기온으로 보면 1980년대보다 2010년대는 0.9도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0.9도라는 수치가 저희한테는 그렇게 크게 높아졌다라는 것으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큰 변화가 있는 건가요? 되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는 세계인가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그걸 네. 기준으로 해서 1.5도 이내로 이제 막아야만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기후 이탈 시대가 오지 않을 거라고 좀 예측을 하는데 이게 1.5도라는 것, 그 지금 0.9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엄청 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자 이제 1980년대부터 2010년대 0.9도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산업혁명 이전서부터로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2도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 세계에서 2015년 파리 협약 때 2도 상승을 억제하자 그랬다가 이제 그게 2018년 인천 그때 그 회의 때 네. 1.5도로 내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1.5도를 사실은 넘은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세계 평균보다도 지금 기온 상승도 높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수치로는 적지만 아주 큰 변화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기후 평년값이 앞으로의 기후변화 시대의 새로운 기준이 돼서 다양하게 많이 활용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